안녕하세요. 복지 절세 돈 되는 정보 리치머니입니다. 빌라왕들의 이딴 죽음과 그와 관련된 도시 괴담 같은 무성한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려 1139채를 보유하다 명을 달리한 김모 씨와 240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정모 씨까지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88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빌라왕의 공범 등 일당 16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의 생생한 인터뷰를 토대로 이들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과 뉴스에서도 다루지 못한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부동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빌라 사기 수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언론에 보도된 빌라왕 사건의 사기 당사자들을 딱 집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업체에 퍼져있는 전반적인 빌라왕 사기 수법을 설명드린다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공공연한 빌라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팔면 중개 수수료 이외 소위 피를 받고 중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로 프리미엄의 약자를 뜻합니다. 부동산업자들끼리 부동산 물건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빌라 매물 제목에 PD에 붙은 숫자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을 피로 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피로 500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중개만 해도 이 정도를 받는다니 실로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빌라왕 사기를 재현해 볼 텐데요. 빌라왕 사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내줄 신축 빌라, 그리고 빌라를 지은 건축주, 사기를 설계한 컨설팅 업체, 빌라왕, 부동산 중개소와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주부터 살펴보면 일반인이 아니고 대부분 소규모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건설업자들 중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건축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작은 엘리베이터 의무가 없는 4층 이하의 소형 빌라를 선호합니다. 필로티 구조면 5층짜리 빌라도 포함되고요. 우선 40에서 60평 사이의 땅을 사서 거기다 빌라를 짓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두세 달 전부터 빌라를 팔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건축주라면 스스로 빌라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 분양 광고를 하는 동시에 자주 맡기는 부동산 사무실에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해서 빌라를 짓고 분양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토지 매입 건축 분양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분양으로 인한 자금 회전율이 곧 수입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빌라는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분양률도 낮고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분양 완판까지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자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건축업자의 잔머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사기의 시작은 브로커, 즉 컨설팅업자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건설업자가 사기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건 뭐 사기를 주도한 주모자가 누구냐의 차이지 사기 방식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주의 목적은 이 빌라를 처분하는 것이죠.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익을 더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같이 공모를 할 드림팀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컨설팅업자가 등장합니다. 컨설팅업자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건축주가 내놓은 분양가에 컨설팅업자의 이익을 또 더해서 최종 소비자 즉 피해자에게 사기칠 전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컨설팅업자의 이익에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신축 빌라 명의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익까지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림팀으로서의 컨설팅업자의 임무는 중개업자 포섭과 빌라왕 섭외입니다. 빌라왕 같은 경우 주로 인생 밑바닥 즉 자신의 개인 신용이나 명예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당장 오늘 소주 한 잔 먹을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 빌라 한 채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준다고 하며 빌라왕의 임무는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나름 달고 다른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아까 설명드린 피를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요. 중개업자의 임무는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수입은 컨설팅업자의 몫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사건을 재현해보면 계산하기 쉽게 건축주가 땅을 매입하는데 4억 원, 총 8채가 나오는 4층짜리 빌라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용 4억 원을 더해서 전체 8억 원의 비용을 들였다고 가정하며
원가 8억과 자신의 수익금 2억을 포함한 10억을 컨설팅업자에게 제시합니다. 컨설팅업자는 10억에서 나머지 사기 일당과 자신의 수익금을 더하여 한 채당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10억에 6억을 더하여 빌라 건물 매매가 총 16억, 빌라 한 채당 2억을 책정하는 거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 빌라 한 채당 1억 6천에 전세를 놓습니다. 왜 전세금이 1억 6천이어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임차인 즉 피해자를 구해오면 건축주, 빌라왕 피해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여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피해자의 전세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서 건축주는 본인이 받기로 한 가격 10억, 즉 빌라 한 채당 1억 2,500만 원을 받게 되고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 이후에 500만 원을 피로 받고 빌라왕 50만 원, 나머지 2,950만 원에서 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와 빌라왕의 빌라 취득세 등은 차감한 금액은 컨설팅업자의 몫이 됩니다. 누구 돈으로? 물론 피해자 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 하나.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돈도 없는 빌라왕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죄송하지만 돈은 1원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매가 2억 원과 전세금 1억 6천만 원에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금의 80%만 소명하면 나머지 20%의 출처는 묻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1억 6천만 원이 전세금인지, 전세금을 고스란히 자금 조달 계획서로 소명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의 출처는 없어도 명의를 빌라왕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문점 둘. 피해자가 멍청해서 사기를 당했는가? 그렇지 않죠? 빌라 시세는 불명확할 뿐더러 각종 매체를 통한 매매가의 80%로 전세가가 형성되면 안전하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과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은 결과일 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사기 한 건이 완성되었고요. 합이 잘 맞다 싶으면 이들의 관계는 오래오래 지속되게 되고 결국 수백 채의 빌라왕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 사기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수자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명의 신탁에 의한 사기라든지 당해세 체납으로 인해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세금과 임금 등의 체납으로 선순위임에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왕이 아니고 빌라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 설명 중에 대부분 나왔죠. 건축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고 시세도 뻔하기 때문에 사기를 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후속판도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주위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평소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절세 돈 되는 정보 전달 전문 리치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